압달라의 아들 쿨루페. 다마스에 압달라라는 늙은 상인이 있었다. 그는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재산을 벌어들여 다마스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겐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다. 그는 자식을 얻어볼 요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에게나 극진히 대접했고 수도승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때로는 수도승을 초대해서 아들을 점지해 주도록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게다가 병원과 수도원을 세웠고 사원까지 세워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압달라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 마침내 그 희망을 버려야만 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을 낳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소문난 인도 의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식당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한 후 압달라는 그 의사에게 소원을 말했다. 의사 선생, 내 평생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것이라오. 그것은 신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아들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소. 제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오. 먼저 실편백처럼 건강한 젊은 여자 노예를 사십시오. 반듯한 얼굴, 도톰한 뺨, 펑퍼짐한 엉덩이를 가진 처녀여야만 합니다. 둘째, 그 여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고 말투가 명랑한 처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처녀를 취하기 전에 어르신은 40일 동안 다른 여자와 동침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검은 양고기만을 먹고 묵은 포도주만을 마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그대로 지킨다면 틀림없이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압달라는 아름다운 여자 노예를 사들였다. 그리고 인도 의사의 처방을 빠짐없이 지킨 덕택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쿨루페란 이름을 지어주고 그 탄생을 축하하러 모든 친구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 또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자비를 베풀었다. 쿨루페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다. 학문을 배울 나이가 되자 여러 선생에게 많은 학문을 어렵지 않게 배워나갔다. 선생들은 쿨루페에게 히브리어, 그리스어, 터키어, 그리고 인도어까지 가르쳤다. 또한 코란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코란을 해석한 책까지도 가르쳐서 코란에 담긴 신비로운 의미까지도 터득하게 되었다. 쿨루페는 특히 운명에 관련된 학문을 깊이 배웠고 소멸시키는 것과 소멸된 것의 차이 그리고 모호함과 확실함의 차이를 배웠다. 선생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쿨루페에게 아랍 부족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 심지어는 왕의 연보까지도 가르쳤다. 그것에 더해서 쿨루페는 윤리학, 철학, 의학, 천문학을 배웠다. 18살이 되었을 때 쿨루페는 이런 학문들 이외에 많은 다른 학문까지도 깨우치게 되었다. 그는 훌륭한 시인이 되었고 뛰어난 음악가가 되었다. 게다가 운동도 열심히여서 완벽한 몸매까지 갖추었다. 누구보다 뛰어나게 활을 당겼고 칼과 창을 다루는 솜씨도 일품이었다. 그야말로 쿨루페는 완벽한 젊은이가 되었다. 그런 아들을 두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는가. 압달라는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한순간도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죽음의 사슬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직감한 압달라는 쿨루페를 머리맡으로 불러놓고 유언을 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쿨루페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쿨루페는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다음 날부터 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했다. 궁전을 지었고 아름다운 여자 노예들을 사들였으며 젊은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잔치를 벌이고 남봉질을 해댔다. 그의 집에서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과 향긋한 포도주가 흘러넘쳤고 쾌락의 샘이 마르지 않았다.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도 한계가 있는 법. 돈이 바닥나면서 그는 궁전과 노예들을 팔아야 했고 어느덧 돈에 쩔쩔매는 가난뱅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쿨루페가 몰락해가는 모습에 은근한 즐거움을 느꼈다. 쿨루페는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흥청망청대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남봉질로 함께 세월을 보내던 친구들을 찾아갔다.
친구들, 자네들도 알겠지만 그 많던 재산이 바닥나고 이젠 밥을 굶게 생겼네. 날 좀 도와주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내가 자네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기억하지? 날 이처럼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는 말게.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게. 쿨루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쿨루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덜어있기는 했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심한 욕을 해대며 등을 돌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쿨루페는 그런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다. 나쁜 녀석들. 그래, 내가 너무 순진했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했으니까. 압달라의 아들 쿨루페는 재산을 탕진한 것보다 친구라고 하던 사내들의 거짓된 우정에 속았던 것이 더욱 슬펐다. 그는 다마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카발칸이 다스리는 카라이트국으로 향한 쿨루페는 카라코롬에 도착해서 여인숙의 거처를 정하고 남은 돈을 털어 인도산 옷과 터번을 사입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며칠을 보냈다. 시장과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진귀한 것을 주로 보았고 해가 떨어지면 곧바로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카라이트국의 왕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매년 상당한 공물을 바치던 변방의 두 나라가 갑자기 공물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카발칸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언제라도 맞서겠다며 군대까지 철저하게 대비해두고 있다고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쿨루페는 카라이트국의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갔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다. 쿨루페는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며 카발칸의 아들 미르제안 왕자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카라이트국의 공물을 바치던 다른 나라도 반란을 일으켰던 까닭에 카발칸은 군대를 보내어 그 나라들을 진압해야 했다. 그때마다 쿨루페는 월등한 기량과 용맹한 기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미르제안 왕자는 언제나 그를 곁에 두려 했다. 쿨루페는 왕자의 총애를 얻은 만큼 왕자의 기품을 존경하면서 충성으로 보답했다. 얼마 후 카발칸이 세상을 떠나자 왕자가 자연스레 왕위를 이어받았고 쿨루페의 지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었다. 쿨루페는 과거의 불행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맞아,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서 정해준 거야. 다마스에서 그처럼 호화롭게 살던 내가 거렁뱅이 신세로 전락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게다가 비참한 신세로 카라코롬에 왔을 때 지금처럼 왕의 총애를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어? 그래, 인간의 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욕망을 억제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운명이란 것을 우리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나. 쿨루페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궁전에서 나오던 어느 날 그는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비단띠와 매듭으로 동여맨 인도산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 노파의 뒤로는 5명의 여자 노예가 따르고 있었다. 쿨루페는 노파에게 그 노예들을 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노파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예들의 너울을 벗겨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아름답고 젊은 여자들이었다. 쿨루페는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노파에게 말했다. 이 노예를 내게 파시오. 안 됩니다. 손님처럼 멋진 분께는 더 아름다운 노예가 어울립니다. 저희 집에는 이보다 훨씬 나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터키, 그리스, 슬라베니아, 이오니아, 에티오피아, 독일, 카슈미르, 중국,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각지에서 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 모두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예를 고르십시오. 저를 따라오시지요. 말을 끝내자 노파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쿨루페는 뒤를 따라 걸었다. 한 사원 앞에 도착하자 노파가 말했다. 젊은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쿨루페는 거의 1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림에 지쳐 짜증이 나기 시작할 즈음 노파가 상자 하나를 든 소녀와 함께 돌아왔다. 상자 안에는 얼굴을 가리는 너울과 여성용 외투가 들어있었다. 노파는 그것들을 쿨루페에게 씌워주며 말했다. 손님, 저희는 명예를 소중히 하는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낯선 남자를 들여놓기가 좀 그렇군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요. 쿨루페는 여성용 외투를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그 다음 노파를 따라서 어떤 동네로 들어갔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동네였다. 그들은 거의 궁전에 버금가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으리으리하고 호화찬란했다. 얼룩무늬 대리석이 깔린 널찍한 마당을 지나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의 한가운데 반암을 깎아 만든 인공호수에서는 작은 오리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었다. 또한 그 주변을 황금줄로 엮어서 새장을 만들어 놓아 온갖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노예를 사러 간 쿨루페. 쿨루페가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한 젊은 여인이 웃음 띤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쿨루페에게 큰 절을 했다. 쿨루페가 답례를 하자 그녀는 쿨루페의 손을 잡고 금난을 씌운 긴 의자 위에 앉도록 했다. 쿨루페가 방석에 앉자마자 그녀는 아주 보드라운 천으로 쿨루페의 얼굴과 눈 주위를 닦아주었다. 그동안 그녀는 잠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가끔씩 보내는 눈웃음은 쿨루페를 몽롱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쿨루페는 그녀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다. 그녀를 사기로 마음을 굳혔을 때 훤히 드러난 어깨 위로 금발을 흩날리며 다른 처녀가 들어왔다. 첫 여자보다 월등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쿨루페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입술을 맞추었다. 그리고 황금 그릇에 담긴 물로 쿨루페의 발을 씻어주려 했다. 그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린 쿨루페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당장이라도 껴안고 싶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했다. 20명 정도의 아리따운 처녀들, 한결같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그 뒤를 따라 곧 그들보다 월등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처녀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주인인 듯했다. 쿨루페의 눈에 그녀는 마치 별들에게 에워싸인 달처럼 보였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순간 쿨루페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여인들이 황급히 달려가 쿨루페를 부축했다. 쿨루페가 가까스로 정신을 되찾자 주인인 듯한 여인이 말했다. 덫에 걸린 가련한 새 같은 신세가 되었군요. 쿨루페는 땅에 입을 맞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녀들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힘겹게 앉았다. 그때 한 여인이 셔벗을 가득 채운 황금잔을 가져왔다. 주인인 듯한 여인은 셔벗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잔을 쿨루페에게 건네주며 그의 곁에 앉았다. 쿨루페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 여인이 물었다. 왜 그리 정신을 못 차리시나요? 당신 눈에 어린 슬픔을 걷어버리세요. 벌써 우리가 싫어졌나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쿨루페는 겨우 입을 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 당신의 아름다움을 누가 탓할 수 있겠소. 난 그저 당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것뿐이요. 당신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었던 거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곳에 노예를 사러 왔잖아요. 자, 식당으로 가시죠. 당신 기분이 풀어지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쿨루페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안내했다. 커다란 식탁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수많은 여자들이 가지런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끝내고 일어서자 하인들이 황금으로 만든 물병과 물접시를 가져왔다. 여인들은 아몬드 반죽 리카의 비누, 바그다드의 도크나, 알로에, 가루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장밋빛 비단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포도주가 저장된 방으로 데리고 갔다. 향나무를 조각한 자그마한 가구들로 장식된 아담한 방이었다. 맑은 물이 채워진 대리석 수반 가장자리로는 향긋한 꽃들이 채워져 있었다. 포도주는 그 수반에 담겨 있었다. 시원한 포도주 맛에 꽃향기가 더해지면서 더욱 그윽한 멋을 풍기는 방이었다. 여인들은 저마다 쿨루페에게 술을 권하며 그들도 사양치 않고 마셨다. 그래서 접견실로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얼큰이 취한 상태였다. 몇몇 여인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다른 여인들은 하프, 현악기, 풍금,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 여인들의 솜씨도 무척이나 뛰어났지만 쿨루페의 마음을 사로잡은 처녀에게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인은 재주를 보여주고 싶은 듯 아우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음을 맞추고는 천상의 솜씨로 연주해 보였다. 하프는 라스테 음계로, 카누는 이스파하니 음계로, 감미로운 피리는 리하우이 음계로 연주했다. 그녀는 12가지 음계와 24가지의 선율을 차례로 연주해 보였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는 악기를 연주하는 솜씨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녀에게 완전히 흘려버린 쿨루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가씨, 당신은 나의 여왕이요. 당신이 내 정신을 온통 빼앗아 버렸소. 당신이 내게 안겨준 흥분을 견딜 수가 없소. 당신의 어여쁜 손에 입맞춤을 허락해 주오. 당신의 두 발에 내 얼굴을 묻도록 허락해 주시오. 사랑의 열정에 휩싸인 쿨루페는 미친 사람처럼 몸을 던져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열정적인 입맞춤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녀는 쿨루페의 광분 어린 몸짓에 충격을 받은 듯 그를 더욱 세차게 밀쳐내며 말했다. 멈추세요. 제발 예의를 지키세요. 나는 양갓집 딸이에요. 당신이 나를 아무리 원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절대로 나를 얻지 못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앞으로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황급히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도 그녀의 뒤를 따라 나가버렸다. 딜라라에게 매료되다. 접견실에 덩그마니 혼자 남겨진 쿨루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온갖 생각에 시달렸다. 그때 그를 이곳까지 데려왔던 노파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젊은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렇게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던가요? 내가 이곳에 온갖 나라의 노예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이 집의 엄청난 규모와 당신을 환대하는 태도에서 여기가 그저 노예 상인의 집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야지요. 당신이 무례를 저질렀던 아가씨는 궁전에서도 손꼽히는 분의 여식입니다. 당연히 예의를 갖추었어야 했는데. 노파의 말은 쿨루페에게 사랑의 열병만을 더해주었다. 그는 무분별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을 떠나보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그녀가 다른 옷, 조금 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여인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쿨루페가 여전히 슬픈 몽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군요. 좋아요, 당신을 용서해 주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말해주세요. 쿨루페는 이 아름다운 여인과 화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름은 쿨루페이고 왕의 총신이라 대답했다. 아, 당신이군요. 당신 명성을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꽤나 용감하신 분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때로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녀는 주변의 여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 춤과 노래를 계속하자꾸나. 우리 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여인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여흥은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떨어지자 커다란 양초에 불을 밝혔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쿨루페와 젊은 여인은 정답게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는 쿨루페에게 미르제한 왕의 소식을 물었다. 또한 왕의 후궁들은 모두가 아름답냐고 물었다. 그렇소. 모두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들이요. 요즘 폐하께서는 굴렌담이란 여인을 가장 사랑하시오. 젊고 거기에다 거의 완벽한 미모를 지닌 여자요. 나 또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라 생각했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오.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오만 어찌 당신에게 비길 수가 있겠소? 쿨루페의 칭찬에 딜라라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카라이트국의 총리 대신 보이룩의 딸이었다. 당시 보이룩은 카라코롬에 있지 않았다. 우즈베칸이 타타르국의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러 미르제한 왕이 그를 사마르칸트에 사절로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딜라라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동안 때때로 젊은 남자를 끌어들여 따분한 시간을 달래면서 남자들을 한껏 조롱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야수처럼 돌변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그런 남자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쿨루페가 그녀를 황제의 애첩보다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그녀는 쿨루페와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사랑이란 열정을 가득 심어주었다. 그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취해버린 쿨루페는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쿨루페는 딜라라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더라도 이 순간부터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오. 하지만 당신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아무리 즐겁더라도 이제 당신이 쉴 수 있도록 물러나겠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가 지면 오늘 그 사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럼 당신을 이 집으로 안내해 줄 사람이 나갈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금실과 비단으로 손수 만든 주머니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받으세요, 쿨루페.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사양치 마세요. 쿨루페는 주머니를 받고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저택을 나왔다. 마당에서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파는 대문을 열어주며 궁전으로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궁전에 도착한 쿨루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자 잠이 오질 않았다. 딜라라를 생각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왕을 찾아갔다. 전날 하루 종일 쿨루페를 보지 못했던 왕은 그가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하던 차에 제 발로 찾아오자 질문을 퍼부어댔다. 쿨루페, 대체 어딜 다녀오느냐? 어제는 대체 어디 있었느냐?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폐하, 제가 어제 겪은 일을 아시게 된다면 제가 어제 종일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쿨루페는 전날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말했다. 쿨루페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이 물었다. 내가 얘기를 나눴다는 그 여자가 그렇게 예쁘더냐? 내가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믿기지가 않는구나. 폐하,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맹세하건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라는 마니에게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해도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표현해낼 수 없을 겁니다. 알겠다. 나도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구나.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갈 때 나도 함께 가도록 하자꾸나. 미르제안 왕이 호기심을 드러내자 쿨루페는 섬뜩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폐하, 제가 어찌 폐하를 그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폐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변장을 해야겠지. 그래, 자네 하인으로 변장하겠어. 나는 자네를 따라 들어가서 구석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네. 쿨루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결국 왕은 하인처럼 옷을 입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쿨루페와 함께 사원 입구로 향했다. 잠시 후 노파가 나타났다. 하인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인을 돌려보내도록 하시지요. 미르제한 왕이 하인으로 변장하고 딜라라를 보러 가다. 노파의 매정한 말에 왕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자 쿨루페가 노파에게 애원조로 말했다. 할머니, 이 하인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머리도 좋고 재주도 뛰어난 젊은이입니다. 더욱이 이자는 황홀한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할머니의 주인 아가씨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노파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쿨루페는 전날처럼 너울을 걸쳤고 미르제안 왕은 여자 하인 옷을 뒤집어 썼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접견실로 들어갔다. 은은한 향내를 풍기는 양초들이 수없이 밝혀져 있었다. 딜라라가 쿨루페에게 왜 하인을 데려왔냐고 물었다. 아가씨를 더욱 즐겁게 해주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릿광대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시인이고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아가씨가 틀림없이 흡족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환영이에요. 딜라라가 왕에게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너는 내게 절대로 순종해야 할 거야. 내 하인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 돼.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미르제아는 우스꽝스런 짓을 해대기 시작했다. 한판의 놀이가 끝나자 딜라라가 쿨루페에게 말했다.
쿨루페, 당신 말대로 정말 재밌고 재치 있는 하인이군요. 게다가 기품과 예절이 배어 있고요. 오늘 저녁 저 사람이 우리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아주 드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곳에서는 내 하인이 아니라 당신 하인이니. 그리고 쿨루페는 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복의 칼타판. 이제 자네 주인은 내가 아니네. 이 아가씨가 자네 주인일세. 그러자 왕은 딜라라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노예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미르제안을 하인으로 받아들이며 쿨루페에게 말했다. 쿨루페 좋아요. 이 사람을 내 하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당신이 이곳에 올 때마다 데려오도록 하세요. 대화를 나눈 후 쿨루페와 딜라라는 식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미르제안 왕은 그들 앞에서 어릿광대짓을 하면서 딜라라를 즐겁게 해주었다. 마침내 딜라라가 쿨루페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쿨루페, 저 광대도 우리와 함께 먹도록 허락하시죠. 아가씨, 저 친구는 평소에 아무것도 내 앞에서 먹질 않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랑 같이 먹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테니까요. 쿨루페가 마지못한 듯 말했다. 칼타판, 이리 와서 먹도록 하게. 아가씨가 그토록 원하시니까. 광대로 분장한 왕은 지체 없이 쿨루페의 말에 따랐다. 그는 쿨루페와 딜라라의 사이에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딜라라는 잔을 가득 채워서 미제르안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칼타판, 이 잔을 쭉 비워요. 내 건강을 빌면서. 미르제안 왕은 딜라라의 손에 입을 맞춘 후 술잔을 잡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 후 그들은 술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딜라라도 술을 사양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쿨루페에게 말했다. 쿨루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시겠어요. 왕의 애첩인 굴렌담을 위해서 말이에요. 쿨루페는 얼굴이 벌개지며 황급히 변명하고 나섰다. 아가씨, 내가 감히 폐하의 애첩을 마음에 두다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요. 나는 그저 그 여인을 무한히 공경할 따름이요. 그러자 딜라라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요? 몸조심하고 싶은 거로군요. 나는 당신이 어제 굴렌담을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굴렌담을 들먹이며 나를 유혹하지 않았던가요? 당신은 틀림없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언제나 그녀에게 호감을 사려 했죠? 굴렌담과 잠도 같이 잤겠죠? 그 말에 쿨루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제발 그런 농담은 그만둬요. 그분하고는 비밀리에 만난 적조차 없었단 말이요. 쿨루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딜라라는 매섭게 웃었다.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말아요.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보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미르제안 왕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칼타판, 내 주인에게 나를 믿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겠니? 쿨루페 주인님, 이 아가씨를 믿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토록 사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인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굴렌담과 어떤 관계까지 이르렀는지, 왕을 어떤 식으로 속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왕은 딜라라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계속했다. 아가씨, 저도 아가씨만큼이나 궁금합니다. 저도 입이 무겁다고 자부하지만 쿨루페 주인님께서 왕의 애첩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르제안까지 이렇게 말하자 쿨루페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딜라라의 농담에 왕까지 의심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셋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마침내 왕은 점점 취기가 올라 광대로 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다. 딜라라 아가씨, 멋진 노래 좀 들려주구려. 아가씨의 노래 솜씨가 일품이라 하던데. 마치 친구에게 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딜라라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칼타판 좋아. 널 위해서 특별히 들려주겠어. 그녀는 하녀에게 잘 조율된 류트를 가져오라고 했고 이라크 음계로 류트를 켜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 다음에는 작은 북을 부셀릭 음계에 맞춰 두드리며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다. 미르제안 왕은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몸서리까지 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하인으로 변장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딜라라에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딜라라, 그대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소. 쿨루페가 당신을 입이 닳도록 칭찬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도 부족하오. 쿨루페가 왕에게 입을 다물라고 몇 번이나 손짓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궁중음악가 이삭 무셀리도 뛰어난 목소리를 지니고 있지만 당신만큼 청아한 목소리는 아니오. 그제서야 딜라라는 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얼굴을 가릴 너울을 찾으며 하녀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얘들아, 큰일 났다. 오늘 쿨루페와 같이 오신 분은 하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녀들에게 그렇게 일러두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감히 미르제안 앞에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미르제안이 껄껄대고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앉으시오. 오히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소? 내가 아가씨의 하인이잖소? 지엄하신 주인께서 앉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처럼 앉아있을 수 있었겠소? 그의 농담에 딜라라는 왕의 발 아래에 펄썩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폐하. 감히 폐하께 함부로 대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청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계집입니다. 감히 폐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딜라라를 일으켜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거려 주었다. 그리고 쿨루페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 궁전으로 돌아갔다. 미르제안 왕의 불신으로 카라코롬을 떠나다. 딜라라가 굴렌담을 두고 쿨루페에게 했던 농담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미르제안 왕이 다음 날부터 이 두 남녀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자신이 베풀어주는 애정을 그들이 배신하고 궁전에서 남몰래 미래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그런 의심을 씻어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미르제안에게 달린 문제였다. 그러나 질투에 쌓인 사람은 객관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법이 아니던가. 그들은 첫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소리는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르제안도 그랬다. 왕은 점차로 쿨루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는 마침내 몸종을 보내어 쿨루페에게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그날로 카라코롬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쿨루페는 왕이 명령한 이유를 알았고 그 명령을 거역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왕을 만난 다음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왕은 쿨루페의 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쿨루페는 타타르국을 향해 떠나는 대상의 일원이 되어 사마르칸트로 향했다. 쿨루페는 과거에도 아군을 당해보았던 까닭에 왕의 버림을 받았다고 좌절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인간사에서 우여곡절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의 강인한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쿨루페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마르칸트에서 세월을 보냈다. 돈이 허락하는 한 맛있는 음식과 향락을 즐겼다. 돈이 떨어지면 사원의 한 구석을 찾았다. 수도승들은 그의 뛰어난 학식에 감탄하며 하루를 지내기에 넉넉한 빵과 물을 주었고 쿨루페는 그것으로 만족해했다. 어느 날 무자페르란 거상이 쿨루페가 머무는 사원으로 기도를 드리러 오게 되었다. 그는 쿨루페를 눈여겨보며 불렀다. 이복의 젊은이. 고향이 어딘가? 어떻게 이 도시까지 오게 되었나? 제 고향은 다마스입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이곳 타타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서 도둑을 만나 하인들이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무자페르는 쿨루페가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상심하지 말게. 아군이 있으면 행운도 있기 마련일세. 이곳에서 곧 위안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네. 자, 일어나게. 내 집으로 가도록 하세. 쿨루페는 상인을 뒤따라갔다. 무자페르의 집에 도착하자 화려한 옷감과 값비싼 가구로 가득한 상점, 그리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하인들의 수에서 그가 상당한 부자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상인은 쿨루페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먼저 셔벗으로 입맛을 돋운 후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를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담소의 시간을 가진 후 무자페르는 선물까지 안겨주면서 쿨루페를 돌려보냈다. 다음 날 무자페르는 다시 사원을 찾아왔다. 그리고 쿨루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전날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무자페르 집의 관리를 맡고 있던 다니시멘드라는 수도승이 쿨루페를 한쪽으로 데려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이 집의 주인 무자페르님께서 자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싶은 모양일세. 심심하던 차에 잘된 일이잖나. 자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자페르님에겐 타에르란 외아들이 있는데 성격이 꽤나 난폭한 편이네. 얼마 전 타에르가 외국의 양갓집 교수와 결혼을 했는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신부를 거칠게 다루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신부도 지지 않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댄 거야. 그 때문에 타에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신부에게 이혼을 선언했지. 하지만 곧 후회할 짓을 한 거야. 신부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한순간의 분을 참지 못했던 거지. 이 나라의 법에 따르면 한 번 이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다시 이혼하지 않는 한 전 남편과 재결합할 수가 없네. 그래서 무자페르는 오늘이라도 자네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아침 그 여자와 이혼해 주기를 바라는 걸세. 그 대가로 금화 쉰개를 줄 걸세. 어떤가 하룻밤을 즐겨보지 않으려나?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무자페르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벌써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떤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자네가 거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네. 하기야 금화 쉰개가 아니더라도 이 도시에는 훌라를 자청할 남자들이 줄을 섰네. 왠지 아나? 타헤르의 신부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미인이기 때문이지. 완벽한 여인이야. 실편백처럼 곧은 허리, 동그란 얼굴, 활처럼 또렷하게 굽은 눈썹, 게다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동자, 백설보다 하얀 살결, 장미꽃봉오리처럼 앙증맞고 붉은 입술. 쿨루페와 딜라라의 기구한 만남. 다니시멘드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훌라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네. 하지만 이런 일은 되도록 비밀리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훌라로 정하려는 걸세. 그래서 무자페르님이 자네를 눈여겨본 거야. 나는 내 이분에. 따라서 자네를 그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시킬 권한을 가진 사람일세. 자네가 원한다면 이 순간부터 자네는 그 여자의 주인이 될 수 있네. 좋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허락한 것으로 알겠네. 하지만 반드시 내일 이혼해서 사마르칸트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약속해야 하네. 물론 이쪽에서도 자네에게 약속한 돈을 틀림없이 줄 걸세. 자네가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도시에 머문다면 무자페르님은 아주 불편해할 걸세. 알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와 내일 아침 틀림없이 이혼하겠습니다. 쿨루페가 이렇게 맹세하고 나자 다니시멘드는 쿨루페가 훌라 역을 맡기로 했다고 무자페르에게 알렸다. 제안한 조건을 쿨루페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젠 그와 당신 며느리를 결혼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자페르는 아들 타에르를 비롯한 가족 모두를 불러들여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이 결혼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신부의 얼굴을 쿨루페가 보지 못하게 불을 켜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쿨루페가 이혼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마침내 밤이 되자 쿨루페는 신방으로 안내되었다. 노란 비단이 씌워진 침대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누워 있었지만 불빛이 없어 쿨루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중문을 채우고 옷을 벗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침대를 찾아 마침내 그 여자의 옆에 누웠다. 물론 그녀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남자의 애무에 무감각했다. 훌라는 비천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흉측한 사내의 모습일 것이라 상상했다. 한편 다니시멘드가 신부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과장했던 까닭에 쿨루페는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내 쿨루페가 신부에게 말을 건넸다.
부인, 제게는 오늘 밤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야 하지만 완벽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군요. 부인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고 싶은 제 열망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부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부인과 잠자리를 하느니 차라리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부인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짧은 행복을 허락하면서 적어도 제게 부인의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쿨루페는 조용히 신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신부의 대답이 너무도 엉뚱했던 것이다. 타헤르가 난폭한 성질로 갈갈이 찢어버린 부부관계를 되살리려 선택한 당신은 대체 누군가요? 당신이 누군지 말해봐요. 당신 목소리가 낯설지 않아요.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 같은데. 쿨루페는 깜짝 놀랐다. 부인의 집안은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도 낯설지가 않군요. 맞습니다. 카라이트국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입니다. 설마 당신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소. 당신이 보이룩의 딸일 리가 없소. 아, 쿨루페. 그럼 당신이란 말인가요? 그렇소, 내가 쿨루페요. 그럼 내 옆에 누운 당신은 딜라라? 그래요. 내가 딜라라예요. 경솔한 농담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슬픔을 안겨줬던 딜라라예요. 그만하시오. 그처럼 자책할 필요는 없소.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오. 그래요, 절대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리다. 비록 불운한 나날을 보냈지만 그대는 이처럼 오늘 밤과 같은 행복을 내게 안겨주지 않았소? 그런데 딜라라, 보이룩의 딸이 어떻게 타헤르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오?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버님은 사마르칸트에서 사절로 계시는 동안 무자페르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였으니까요. 두 분은 사돈을 맺기로 약속했고 아버님은 카라코롬에 돌아온 즉시 나를 이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쿨루페,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내 하찮은 농담 때문에 당신이 겪어야 했던 슬픔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아세요? 타헤르와 결혼하기는 했지만 내 기억에서 당신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자상하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대는 남편은 내게 당신을 더욱 그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행운이 함께 해준다면 사랑의 힘으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언젠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 하늘은 무심치 않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내게 안겨준 새 남편이 바로 내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의 섭리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훌라의 관습을 어긴 쿨루페. 사랑의 열정과 환희가 쿨루페의 온몸을 덮쳐왔다. 딜라라. 그렇소, 신의 섭리요. 신의 섭리가 아니라면 내게 이런 행운이 어찌 올 수 있었겠소? 내가 결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오?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던 당신이란 말이오? 아, 당신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딜라라. 미르제안 왕이 나를 궁전에서 쫓아냈던 것이 결국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려는 하늘의 뜻인 걸 어찌 알았겠소? 쿨루페의 감동 어린 속삭임에 딜라라도 가슴이 저려왔다. 그들은 재회의 기쁨을 확인하며 밤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은 금세 흘러 어느덧 날이 밝았고 무자페르의 하인이 신방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훌라 양반, 이제 일어날 시간이요. 해가 중천에 떴단 말이요. 쿨루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딜라라와 사랑을 속삭일 뿐이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이 사그라들면서 지독한 서글픔이 밀려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딜라라, 저 소리를 들었소? 벌써 우리에게 헤어지라고 독촉하는군요. 무자페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 아들이 내 행복을 질투하는지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구려. 하늘도 저들의 편인가요? 밤이 이렇게 짧은 줄 예전엔 몰랐소. 아, 당신과 만났건만 다시 헤어져야 하는구려. 우리는 하늘이 맺어진 연분이지만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다오. 그 끔찍한 맹세를 지킬 건가요? 당신이 그 맹세를 할 때
이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여자가 나인 줄 알았던가요? 그처럼 무모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딜라라가 그런 약속조차 포기할 만큼의 가치도 없는 여자인가요? 아, 쿨루페,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헛된 신념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던가요? 내 마음에는 언제나 당신이 함께 있어. 내가 맹세를 어긴다 해도 의지할 곳도 없고 변변한 재산도 없는 내가 무자페르의 압력을 견디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세요. 율법이 당신 편이니까요. 당신이 굳은 결심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어떤 술책도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좋소, 당신 뜻대로 하리다. 사실 내 맹세는 무모한 것이었소. 그 맹세를 지켰다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지내야 했을 거요. 알겠소. 당신을 버리지 않으리다.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켜주리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무자페르와 맞서겠소.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음모에도 결연히 맞서겠소. 쿨루페가 딜라라를 진정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어느 때보다 긴 밤을 보냈던 타에르가 신방까지 직접 달려와 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자, 훌라 양반. 날이 벌써 밝았소. 하인들이 벌써 알렸겠지만 서둘러 주시오. 우리는 약속한 돈을 벌써 준비해두고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옷을 입고 이번 거래를 끝내버립시다. 네이브도 곧 도착할 겁니다. 쿨루페는 서둘러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문을 열자 타에르가 그를 욕실로 안내했다. 쿨루페가 목욕을 끝내고 욕탕에서 나오자 그리스 노예가 깨끗한 속옷과 겉옷을 건네주었다. 쿨루페는 무자페르와 그 아들 그리고 다니시멘드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쿨루페를 반갑게 맞아주며 서로 옆자리에 앉기를 권했고 양고기즙으로 만든 스프를 대접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다니시멘드는 쿨루페를 따로 불러 쉰 개의 금화와 화려한 터번을 곱게 싼 꾸러미를 건네주며 말했다. 젊은이, 이걸 받게 무자페르님이 자네에게 주는 걸세. 자네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면서 사마르칸트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주기를 바라더군. 자, 이제 자네 부인과 이혼을 선언하고 이 도시를 떠나주게. 그리고 낙타를 보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대답하게나. 곤장 맞고도 고집 안 꺾어. 네이브는 쿨루페가 무자페르의 선물에 감동해서 감사해하며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쿨루페는 짐꾸러미와 금화를 멀리 밀어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 사마르칸트는 정의와 선의와 종교가 다스리는 땅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우즈베칸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왕의 궁전이 있는 이 도시에서도 이방인을 학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마르칸트에 도착하자 한 상인이 은근히 다가와 유혹하면서 저를 집까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슬려가며 이곳의 법에 따라 한 여인과 결혼하라 했습니다. 저는 신실한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그 여자와 이혼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이브님, 성직자로서 제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계속 강요하시면 저는 얼굴에 흙을 뒤집어 쓰고 우즈베칸을 찾아가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그럼 왕께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쿨루페의 말에 네이브는 당황했다. 그는 무자페르를 한쪽으로 데려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이방인을 훌라로 택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고 있잖습니까? 내가 보기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더 내놓으란 뜻이 아닐까요? 문제가 그것이라면 얼마라도 줄 수 있어. 금화 100개를 준다고 합시다. 대신 즉시 이 도시를 떠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소리를 엿들은 쿨루페가 소리쳤다. 무자페르 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없습니다. 10,000금을 주고 값비싼 옷감까지 얹어줘도 저는 성스런 결혼을 파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시멘드가 말했다. 젊은이, 이 거래에서 자네가 유리한 입장은 아닐세.
내가 충고하지만 금화 100개를 받고 지체 없이 그 여자와 이혼하는 편이 나을 거야. 자네가 고집을 부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 자네는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걸세. 내 말을 새겨듣게. 그렇게 협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의 법이 보호하는데 성스런 결혼을 포기하라고 누가 내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타에르가 마침내 못된 성질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됐습니다. 재판을 합시다. 저자는 선량한 사람들을 거짓 약속으로 속였소. 그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봅시다. 다니시멘드와 무자페르는 다시 한번 쿨루페를 설득시켜보려 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자 결국 이 문제를 율법 재판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들은 재판관에게 지난 얘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난 재판관은 쿨루페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없어 수도승들이 던져주는 동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지 않았나. 타헤르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자네 부인으로 삼고도 조용히 살 수 있으리라 착각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었는가? 젊은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사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자네는 그 여자와 신분도 어울리지 않아. 아니, 자네 신분이 타헤르 집안보다 월등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걸맞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젊은이가 그 여자와 사는 것을 허락할 수 없네. 그만 헛된 희망을 버리게. 게다가 기왕에 맺은 맹세를 어겨서야 되겠나. 무자페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혼하도록 하게. 그리고 곧장 자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내 판결에 수긍치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곧장 100대를 감수해야 할 걸세. 재판관의 엄숙한 판결도 쿨루페의 굳은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다. 쿨루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기꺼이 곤장 100대를 맞았다. 그러나 재판관은 더욱 모질게 말했다. 오늘은 이것으로 됐다. 하지만 내일도 거역한다면 곤장 200대를 때리겠다. 그것으로 내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나는 더 심한 형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밤 내 여자와 상의해보거라. 부디 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 타에르는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쿨루페를 당장에 절단내고 싶었지만 재판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무자페르와 그 아들은 쿨루페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쿨루페는 심한 매질에 거의 시체처럼 변했지만 딜라라를 다시 만나도록 허락해준 하늘의 섭리라 생각하며 달갑게 받아들였다. 공경에서 벗어날 묘수를 짜내다. 무자페르는 쿨루페를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고 딜라라와 당장에 이혼만 한다면 금화 300개를 주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해보았다. 이처럼 무자페르가 쿨루페를 설득하고 있는 동안 타에르는 딜라라의 방을 찾아갔다. 그녀는 몹시 불안한 표정이었다.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을 들었던 까닭에 그녀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쿨루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사랑을 확신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결심이 흔들릴까 걱정했던 것이다. 첫 남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쿨루페가 결국 포기한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타에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이 떠올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타에르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훌라가 이혼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누군가 그녀에게 알렸고 그 때문에 그녀가 이처럼 괴로워하는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다. 부인,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오. 우리가 훌라로 선택한 녀석이 당신을 내게 양보하려 하지 않지만 그까짓 것으로 그렇게 서글퍼할 이유는 없소. 그자는 오늘만도 곤장을 100대나 맞았소. 내일도 이혼을 거부하면 곤장을 200대 맞게 될 거요. 재판관도 녀석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단단히 결심한 모양입니다. 부인, 이제 안심하시오. 오늘 밤만 훌라와 보내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날 거요. 내일부터는 내가 당신의 진짜 신랑이 되는 거요. 이 소식을 전하려 내가 직접 왔소. 조금만 참으시오. 당신을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그 녀석에게 어떤 짓이라도 하겠소. 알았어요. 그 훌라 때문에 괴롭군요. 내 행복은 지금 완전히 그 사람에게 달렸어요. 하지만 이번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두렵군요. 부인 미안하오. 이 타에르를 위해서라도 제발 진정해 주구려.
내일이면 우린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타에르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고 잠시 후 쿨루페가 절뚝거리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쿨루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고통의 빛이 가시고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쿨루페에게 두 팔을 뻗으며 말했다. 어서 와요. 당신의 굳은 결심에 정말 탐복했어요. 이 딜라라를 위해서 그 가혹한 시련을 견디었단 말입니까?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타에르에게 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의 굳은 사랑에 감동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저질렀던 야만스런 짓, 내일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인, 그들이 내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거요. 무자페르가 방금 내게 했던 약속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요. 이 세상의 무엇에도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거요. 어떤 짓으로 나를 위협해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소. 하늘이 내게 어떤 운명을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내게 당신과 이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것쯤은 알고 있소. 아니에요. 하늘은 그렇게 우리를 운명짓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당신이 그처럼 고통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을 속여 넘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당신이 카라이트 왕국에서 한때 총애받던 신하였다고 재판관에게 말했던가요? 내가 변변한 재산도 없고 가문도 미천해서 당신 신랑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재판관은 내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소. 오히려 잘 됐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세요. 내일 재판관 앞에 불려나가면 당신이 마사우드의 아들이라고 말하세요. 코젠데에서 갑부로 알려진 상인이에요. 마사우드가 당신 아버지라고 주장하세요. 당신 말이 진실인 것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 주장하세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나는 코젠데 거상 마사우드의 아들. 쿨루페는 호된 매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짓말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재판관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을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길 소망했다. 그는 앞날에 있을 고통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현재의 쾌락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행복한 부부처럼 그날 저녁과 밤을 보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그들의 환희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재판관이 보낸 사람들이 타에르를 앞세우고 신방을 찾아와 방문을 거세게 두들겨대며 소리쳤다. 훌라 양반 일어나시오. 재판정에 나갈 시간이오. 빨리 일어나시오. 쿨루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딜라라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흐느껴 말했다. 불쌍한 쿨루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아니요, 눈물을 거두시오. 당신이 눈물 지으면 내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오. 절망하지 마시오. 희망을 가져요. 하늘의 뜻을 기다립시다.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을 테니까.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는 느낌이요. 온몸에서 용기가 용솟음치고 있어. 세상의 어떤 시련도 내 뜻을 굽히지 못할 거요. 이렇게 말하며 쿨루페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한 덩이가 되어 재판관 앞으로 나아갔다. 무자페르와 그의 아들도 무척이나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라왔다. 재판관은 쿨루페를 보자마자 신문을 시작했다. 그래,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어제처럼 고집을 부리지는 않겠지? 내 부인과 이혼하지 않겠다면 오늘도 곤장을 각오해야 할 게다. 그러니까 한층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리라 믿는다. 너처럼 한푼 없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부인으로 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야 쓰겠느냐. 존경하는 재판관님, 아직 제가 밝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푼 없는 건달이 아닙니다. 또한 재판관님의 생각처럼 제 출신이 미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제 신분을 밝혀야겠군요. 저는 루크네딘이라 합니다. 코젠데의 거상 마사우드의 외아들입니다. 제 아버지의 재산을 어찌 무자페르 정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처한 처지를 아시게 된다면 그분은 곧바로 황금을 가득 실은 낙타떼를 보내실 것이고 사마르칸트의 모든 여자들이 제 신부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님이 저를 미천한 출신이라 생각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사마르칸트 입구에서 도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사원에서 기숙하며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썼으니 제 소식을 듣는 즉시 이곳으로 엄청난 재물을 보내주실 겁니다. 쿨루페의 말이 끝나자 재판관은 말투까지 달라지며 황급히 되물었다. 자네가 정말 코젠데 거상의 외아들이란 말인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처럼 공경에 빠진 것은 순전히 사고 때문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먼지 구덩이에서 자란 미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진작 자네 신분을 밝혔더라면 내가 자네를 그처럼 지독하게 대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재판관은 무자페르를 바라보며 덧붙여 말했다. 이보시게 무자페르 훌라의 말로 사정이 돌변해버렸구만. 코젠데 거상의 외아들에게 부인과 이혼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 타헤르가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다. 재판관님, 이 사기꾼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곤장을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마사우드의 아들 행세를 하려는 겁니다. 나도 역시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닐세.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나. 물론 나는 이자에게 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할 걸세. 그렇다면 자네도 만족하겠지. 그러자 무자페르가 대답했다. 저는 곧바로 코젠데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마사우드와는 이곳에서 수차례 만난 적이 있어 그런 대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요. 훌라가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딜라라를 양보하겠습니다. 타헤르가 다시 끼어들었다. 하지만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이 대답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짓이다. 부인은 남편과 한 방을 써야만 한다. 여자를 남편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짓이오. 자, 코젠데에 사람을 보내시오.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니 앞으로 보름 후면 저 훌라의 신분을 알 수 있을 거요. 정말 마사우드의 아들이라면 문제없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저 사기꾼의 죄를 가장 잔혹한 형벌로 다스릴 것임을. 성스런 메카사원의 검은 돌과 메디나 성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딜라라가 재판관에게 쿨루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자 모두가 재판정을 물러났다. 무자페르는 하인 하나를 코젠데로 급히 보내 쿨루페의 말이 사실인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알아오도록 지시했다. 쿨루페는 딜라라에게 돌아가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그녀는 반색을 하면서 말했다. 됐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코젠데에서 돌아오기 전에 적어도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여기서 달아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이곳을 벗어나서 바카라로 가는 거예요. 무자페르 일가가 잠잠해질 때까지 바카라에서 숨어 살면 될 거라고요. 쿨루페는 딜라라의 생각에 찬성하고 사마르칸트를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쿨루페는 무자페르와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날부터 거처를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법이 그를 여자의 주인으로 허락하고 있으니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녀를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물론 무자페르 부자는 단호히 반대했다. 특히 타헤르는 딜라라가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쿨루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재판관에게 다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관은 문제를 듣고 난 후 훌라에게 무자페르의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재판관님, 제 아버지 마사우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헤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코젠데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다른 곳에서 머물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지만 제 부인까지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타헤르가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다. 거짓말. 딜라라는 이 녀석이 남편이 된 이후부터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라라가 내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천만에. 내 말은 사실이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내 부인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오로지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요. 내 말이 거짓이라면 그녀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와 이혼하겠소. 그러자 타헤르가 말했다. 재판관님도 들었을 겁니다. 딜라라를 이곳에 오게 하십시오. 딜라라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재판관은 옆에 있던 다니시맨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보시게 네이브, 무자페르의 집에 다녀와 주겠나? 딜라라에게 내가 보자고 한다고 전해주고 곧장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럼 딜라라의 생각을 모두가 알 수 있겠지. 만약 그 여자가 훌라의 말을 부인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혼한 것으로 판결할 생각이네. 네이브는 지체 없이 무자페르의 집으로 달려가 딜라라를 재판정에 데려왔다. 재판관은 딜라라를 보자마자 진심으로 무자페르의 집을 떠나고 싶은지, 그리고 첫 남편보다 훌라가 더욱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타헤르는 딜라라가 당연히 그를 선택하리라 믿고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았다. 어서 말해보시오. 당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말하시오. 그럼 오늘이라도 저 징그러운 녀석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 테니까. 좋아요. 기왕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남편 마사우드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재판관님, 저희를 무자페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재판관이 타헤르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런. 들었느냐? 훌라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어. 딜라라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타헤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딜라라에게 쏘아붙였다. 더러운 년. 어떻게 하룻밤 만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수 있단 말이냐. 쯧쯧. 자네에겐 유감이겠지만 나로서는 저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구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자 타헤르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안 됩니다. 재판관님. 저 이방인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 녀석이 진정으로 마사우드의 아들인지 확인될 때까지는 딜라라의 완전한 주인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다. 훌라의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를 기만한 값으로 당연히 사형에 처할 것이다. 재판관님, 저 녀석이 코젠데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겁니다. 저 녀석은 내 여인을 데리고 사마르칸트에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거처를 옮기려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달아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럴듯한 얘기로군. 하지만 걱정 말게. 저들이 거처를 어디로 정하든 간에 내가 가장 신이 많은 병사들에게 그들을 감시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쿨루페와 딜라라는 무자페르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로 그 집을 나와 여인숙의 거처를 정했고 그들을 시중해줄 하인을 구했다. 딜라라에게 상당한 지참금과 적잖은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다. 감시에 소굴을 나온 그들은 그 순간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의 쾌락에 빠져 처음 며칠을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재판관이 엄중한 감시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것처럼 지냈다. 언제라도 쉽게 그곳을 탈출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쿨루페는 마사우드의 진짜 아들처럼 보였고 코젠데에서 소식이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왕의 조신을 식사에 초대. 무자페르와 그 아들이 비밀리에 일을 치르려고 애써 보았지만 쿨루페 사건은 사마르칸트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몇몇 순진한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이 쿨루페와 딜라라를 맺어준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쿨루페와 딜라라는 많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안겨주며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의 방문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남자 하나가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왕의 조신으로 재판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들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도와줄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그의 진심 어린 성의에 감동한 쿨루페와 딜라라는 그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식사에 초대했다. 딜라라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려 너울까지 벗었다. 궁전 조신은 딜라라의 아름다운 얼굴에 놀라 감탄을 금치 못했다. 훌라, 당신이 재판관 앞에서 그처럼 꿋꿋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짐작하겠소. 그들은 여러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앉았다. 신선한 버터를 검은 후추, 흰 후추, 생강 등과 버무린 보그라, 사프란과 식초와 꿀 그리고 테레벤틴을 혼합한 리슈테이 플라드가 준비되었고 어린 양의 꼬리를 방향성 약초와 섞어 찐 주시베레가 특별 요리로 마련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하인들이 쉬자르산 적포도주,
키스미시산 백포도주 그리고 라키 모안베르란 이름의 호박색 과일주를 가져왔다. 포도주의 향내가 식탁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딜라라는 작은 북에 맞춰 우자름개로 노래를 불렀다. 다음 차례는 류트 연주였다. 궁전의 조씨는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를 켜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바 음계의 노래를 불렀다. 연인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것이었다. 그 노래는 쿨루페가 카라코롬에서 쫓겨난 후에 그녀가 직접 작곡한 노래였다. 그 노래를 부르자 쿨루페는 옛 기억이 떠올랐던지 서글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쿨루페는 곧이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궁전의 조씨는 깜짝 놀라며 그처럼 서글피 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쿨루페는 눈물을 힘들게 삼키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 이유를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지난 얘기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옛날 일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날 위협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궁전의 조씨는 재차 다그쳐 물었다. 젊은이, 내게 당신이 겪은 일을 말해보구려. 내가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오.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소. 나를 믿고 지난 일을 솔직히 털어놓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을 거요. 자, 당신이 누구요? 출생 과정부터 소상히 말해보시구려.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죄다 말해보시오. 아닙니다. 아주 긴 얘기여서 지루해하실 겁니다. 아닐세, 아니야. 나는 괜찮으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구려. 그래서 쿨루페는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게다가 그가 마사우드의 아들이 아닌 것과 딜라라를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란 사실까지도 고백해버렸다.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지만 기대하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 코젠대로 전령을 보냈으니까요. 이제 사흘 뒤면 전령이 도착할 겁니다. 우리를 엄중히 감시하는 재판관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인과 영원히 헤어져야만 한다는 것.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따름입니다. 쿨루페가 한숨과 눈물을 뒤섞어가며 말하는 동안 딜라라도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그녀도 쿨루페와 똑같은 생각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왕의 조씨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분의 사랑에 감동하였소.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소. 당신들에게 어찌 이별의 독주를 마시게 할 수 있겠소. 젊은이, 이 난관에서 자네를 구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소. 그 재판관은 엄격하고 꼿꼿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기란 어려울 거요. 자기를 속인 자를 절대 용서할 사람이 아니요. 그저 신의 가호를 믿는 수밖에 없겠소. 우리의 신은 꽉 막힌 문도 여는 분이시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도 쉽게 걷어내는 분이 아니겠소. 자, 열성을 다해서 신의 도움을 청하시오.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하시오. 왕의 조씨는 이렇게 말하고 쿨루페와 헤어져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자 딜라라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당신이 괴로워하는 표정에 그들은 당신에게 그럴싸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귀찮게 하면서 호기심을 채우고 났을 때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위안이란 기껏해야 참고 견디라는 충고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무척이나 관심을 보였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충고를 주었나요? 진정으로 우리를 돕겠다는 열이라도 보여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얘기를 듣고 나서 모든 걸 신에게 맡기라며 우리를 떠나버렸잖아요. 딜라라, 당신은 그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기를 바랐소? 내 눈에는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소. 그는 우리가 거짓말한 걸 적어도 밀고는 하지 않을 사람이었소. 아니,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는 것처럼 보였소. 나는 그가 보여줬던 동정심이 진실된 것이라 믿소. 그의 표정에서 그 진실됨을 읽을 수 있었소. 하지만 그에게도 우리를 구해줄 방도가 없었던 거요.
신을 믿고 기도하라는 충고 외에 달리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소? 신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소? 하늘만이 우리를 이 처지에서 구해줄 수 있을 거요. 거짓 묘수가 사실로 둔갑.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달래주며 눈물로 다시 이틀을 보냈다. 머릿속으로 탈출할 방법을 궁리하며 감시원들을 이리저리 떠보았지만 그들을 돈으로 유혹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보름째 코젠대로 떠났던 전령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그날의 첫 햇살이 비쳤을 때 쿨루페는 살아서 마지막으로 보는 햇살이라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 없어 그는 고통과 절망에 몸을 떨었다. 쿨루페가 딜라라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안녕, 딜라라. 꿋꿋하게 사시오. 당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 남자를 가끔은 생각해 주구려. 딜라라는 눈물을 쏟으며 대답했다. 아, 쿨루페. 당신은 죽으러 가면서 날더러는 살라고요? 당신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잔인한 사람. 괴로운 나날을 나 혼자 슬픔에 젖어 살라고요? 안 돼요, 안 돼.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당신을 따라 무덤까지 가겠어요. 타에르, 지긋지긋한 타에르는 증오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할 거예요. 당신이 왜 죽어야만 하나요? 죽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던가요? 당신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 값으로 당신에게 죽음이란 형벌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나인데요. 그래요, 내가 죗값을 치르겠어요.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어요? 자, 가요. 당신의 형장이 준비된 곳으로 가자고요. 당신 없이 사느니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모두에게 알리겠어요. 쿨루페는 딜라라에게 그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딜라라는 쿨루페와 함께 죽겠다는 결심을 꺾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이 이처럼 실랑이 하는 동안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자페르 부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재판정에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었다. 딜라라는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혼절하여 쓰러졌다. 하인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돌보는 동안 쿨루페는 재판관 앞에 세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재판관은 그에게 죽음을 언도하기는커녕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아들이며 말했다. 어서 오시게. 코젠대로 떠난 전령이 자네 아버지가 딸려보낸 하인과 함께 방금 도착했네. 자네에게 값비싼 옷감을 잔뜩 실은 낙타를 40마리나 보냈더군. 우리는 이제 의심을 깨끗이 지워버렸네. 자네에게 결례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잊어주길 바라네. 재판관의 말에 쿨루페는 할 말을 잃었다. 무자페르조차도 쿨루페에게 용서를 구했다. 타에르는 덧붙여 말했다. 딜라라를 당신에게 깨끗이 양보하겠소. 그녀가 당신 여자라고 인정하겠소. 하지만 언제가 당신이 그녀를 버리고 다시 취할 생각이라면 그때 나를 훌라로 택해주길 바라오. 쿨루페는 눈앞의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재판관과 타에르가 그를 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보는 하인이 그에게 넌지시 다가와 손에 입을 맞추고 편지를 건네줄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도련님, 어르신들께서는 건강하십니다. 작은 주인님을 몹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도련님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인이 편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을 때 쿨루페는 얼굴까지 붉어지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여하튼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오직 신에게만 영광이. 위대한 예언자와 그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신의 은총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곳을 떠난 이후 애비는 잠시도 안심이 되지 않는구나. 갓난아기를 물가에 내놓은 듯 불안하고 초조할 따름이다. 내가 떠난 빈자리가 내 가슴을 저리게 만들고 나를 하루가 다르게 늙게 만드는구나. 무자페르 씨가 내게 보낸 전령을 통해서야 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짐꾼들의 십장인 지오헤르에게 낙타 40마리에 온갖 물건을 싣고 사마르칸트로 달려가라 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내 소식을 전해다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마사우드. 쿨루페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코젠데에서 보낸 40마리의 낙타에 눈길을 돌렸다. 지오헤르가 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도련님, 낙타에서 짐을 풀어 회당으로 옮기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쿨루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온갖 생각을 해보았다.
대체 무슨 변괴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알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 지오헤르란 사내도 마치 나를 무척이나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게다가 재판관과 무자페르도 많이 누그러졌고 말이야. 하여간 무슨 변괴인지는 몰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행운의 여신이 나를 구하려고 변덕을 부렸거나 아니면 하늘이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야. 황제의 부름을 받다. 쿨루페는 극적인 반전이 놀랍기는 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그는 짐꾸러미를 회당에 옮기도록 하고 하인들에게 낙타를 잘 돌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오헤르에게 물었다. 지오헤르, 집안은 요즘 어떤가? 아픈 사람은 없는가? 없습니다. 도련님, 부모님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다만 주인 어른께서 도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도련님과 세마님을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오라는 특명을 제게 내리셨습니다. 쿨루페와 지오헤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재판관과 무자페르 부자는 쿨루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모두 돌아가자 쿨루페는 딜라라가 누워있는 방을 찾아갔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그녀에게 들려주며 마사우드의 편지까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나서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오, 하늘의 신이시여.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맺어준 두 연인을 불쌍히 여긴 당신께 머리 숙여 감사하나이다. 쿨루페가 말했다. 부인, 아직은 기뻐할 때가 아니오.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소.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도용했던 이름, 결국 마사우드의 진짜 아들이 이곳 사마르칸트에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오. 그래서 마사우드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지오헤르에게 40마리의 낙타를 보냈을 수도 있어. 게다가 지오헤르는 주인의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테니 무자페르의 전령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하튼 우리에겐 이런 착각이 오래갈수록 유리할 거요. 이제부터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달아나는데도 문제가 없을 테고, 하지만 낙타떼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사르마칸트 전체에 퍼지면 마사우드의 진짜 아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겠소.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모든 실상을 알게 될 테고 당장에 나를 잡아주기려 할 것이오. 쿨루페는 타에르와 재판관이 속임수에 넘어간 걸 뒤늦게야 깨닫고 분노하는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 순간 불안감이 더해졌다. 쿨루페가 이처럼 고민하고 있을 때 이틀 전에 그들을 찾아왔던 궁전의 조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훌라, 당신의 불행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소. 당신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았던 모양이요. 그래서 반갑다는 소식도 전할 겸 당신을 나무랄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왔소. 당신은 참으로 신중치 못한 사람이요. 당신이 마사우드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내게 말했던 이유가 뭐요? 무엇 때문에 나까지 속이려 했던 거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난 코젠데 출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마스가 고향입니다.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겨주신 유산은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귀한 물건을 잔뜩 실은 낙타가 40마리나 도착했고 게다가 마사우드가 당신이 진짜 아들인 것처럼 편지까지 보내지 않았소. 물론 내가 편지를 받고 물건까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사우드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조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쿨루페가 자신의 걱정거리를 그대로 말해주고 나서야 조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생각처럼 마사우드의 진짜 아들이 사마르칸트에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곳을 떠나시오. 우리도 그럴 생각입니다. 아, 재판관이 내일까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거요. 하늘이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낸 기적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오. 왕의 조신은 불안감에 떠는 신혼부부의 두려움을 씻어주기 위한 격려를 해준 뒤 그들에게 신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면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쿨루페는 딜라라와 둘만 남게 되자 탈출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밤이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기 전에 대문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면서 말을 탄 병사들이 여인숙 마당으로 들어왔다. 두려움에 질린 쿨루페와 딜라라는 필경 재판관이 2명을 잡아오라고 병사들을 보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왕의 친위대인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꾸러미 하나를 들고 쿨루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쿨루페와 딜라라에게 공손한 자세로 절을 하고 남편인 쿨루페에게 말했다. 위대한 황제, 우즈벡 칸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왔습니다. 황제께서 마사우드의 아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아시고 당신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카프탄을 특별히 보내셨으니 황제를 아련하실 때 이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쿨루페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카프탄을 입고 친위대장과 밖으로 나갔다. 친위대장이 손짓을 보내자 반짝이는 옷을 입은 시동이 노새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황금색 실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보석이 무수히 박힌 화려한 안장을 놓은 노새였다. 시동은 등자를 붙잡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폐하의 노새에 오르십시오. 제가 궁전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쿨루페가 노새에게 다가서자 시동은 등자를 낮추어 주었다. 쿨루페는 등자에 발을 대고 날렵하게 노새의 등에 올라타 궁전으로 향했다. 왕의 조신이 바로 우즈벡 칸. 쿨루페는 황제가 평소에 외국의 사절들을 접견하는 접견실로 안내되었다. 총리 대신이 쿨루페의 손을 잡아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접견실에 들어서자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가 총총히 박힌 옷을 입은 황제가 상하로 빚은 옥좌에 앉아 있었고 그 양편으로는 타타르국의 대신들이 서 있었다. 우즈벡 칸이 발산하는 광채에 쿨루페는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옥좌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왕은 쿨루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사우드의 아들이여, 나는 내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싶구나. 거짓 없이 진실대로 얘기해보아라. 황제의 자상한 목소리에 감격한 쿨루페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쿨루페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우즈벡 칸의 조신이라고 하며 여인숙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쿨루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총리 대신이 그를 부축해주며 말했다. 젊은이 두려워 말게. 자, 옥좌 앞으로 가서 폐하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게. 쿨루페는 몸을 떨면서 옥좌 앞까지 어렵사리 걸어갔다. 그리고는 황제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황제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우즈벡 칸은 친히 옥좌에서 내려와 그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쿨루페, 이제 마음을 푹 놓게나. 이젠 모든 시련이 끝났으니 더 이상 운명의 여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딜라라와 내 궁전에서 살도록 하게. 카라코롬에서 미르제한 왕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내 곁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게. 딜라라를 향한 자네의 연정이 대단하다는 소문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자네를 찾아갔던 거야. 그때 자네가 내게 보여주었던 신심에 감동해서 자네 목숨을 구해주고 자네가 사랑하는 여인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걸세. 그래서 내 마국간에서 낙타 40마리를 끌어내고 상인들에게 옷감을 구입하도록 일렀네. 낙타를 끌고 간 지오헤르는 궁전 밖을 나간 적이 거의 없던 황관이었네. 그리고 궁중비서에게는 편지를 쓰도록 했지. 혹시나 무자페르의 전령이 만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신 하나를 코젠데길로 보내 전령을 중도에 만나 내 뜻대로 무자페르에게 전하도록 일러두었지. 결국 모든 일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었네. 그래, 내가 모든 일을 꾸민 걸세. 황제가 말을 마치자 쿨루페는 황제의 발 아래 엎드려 바다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며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다. 쿨루페는 그날로 딜라라를 궁전으로 데려왔다. 우즈벡 칸은 그들에게 널찍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녹봉까지 넉넉히 주었다. 그리고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뛰어난 문인에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다. 수툴루메네는 쿨루페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다. 역시 파루크나즈 공주의 몸종들은 쿨루페를 완벽한 남자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남자의 사랑에 편견을 품고 있던 공주는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유모에게 말했다. 아니야, 카라이트국의 궁전에서 쫓겨날 때 쿨루페는 딜라라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카라코룸을 떠나버렸어. 물론 왕이 지체 없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한 것은 인정해. 하지만 사랑은 미묘한 거야. 아무리 정신이 없었더라도 보이룩의 딸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잘못된 건 그것만이 아니야. 사마르칸트에서 한 짓도 그래. 딜라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훌라 역할을 그처럼 쉽게 허락할 수 있었겠어? 게다가 딜라라인 줄 알고서도 이혼하려고 했잖아. 무자페르 부자와 약속했던 맹세를 지키려고 말이야. 딜라라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눈물로 하소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수툴루메네가 대답했다. 공주님, 저는 쿨루페의 행동을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자의 맹세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맹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주님, 아직도 의심쩍다면 공주님의 의심을 완전히 씻어줄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쿨루페나 아불카셈의 이야기보다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유모의 말에 공주의 몸종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파루크나즈 공주가 이야기를 허락하자 유모는 곧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